4월 이후에 증시가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라줬기 때문에 잠깐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금리가 조금 뾰족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요,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한 이제 1,000만 원이나 5천만 원 아니면 1억 정도 넣어서 한 5%나 10% 정도 이렇게 딱 보고 나오고 싶은 그런 충동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 그런 충동이 조금 느껴질 만한 게 올해 4월 이후에 증시가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주식이 계속 올라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1,000만 원이나 1억을 놓으면 이자가 얼마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달리는 말이 올라탔는데 그 달리는 말이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하필이면 내가 올라탔는데 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투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크게 남을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미국의 장기 채권은 주식하고 조금 다르게 방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의해서 장기 채권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물려도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장기 채권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해서 제 의견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지난 영상에서 댓글을 좀 이제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답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댓글에 대해서 답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댓글 주신 부분 답변부터 먼저 드릴게요. GUVG하고 TLT가 이제 뭐가 다른지 여쭤보셨었는데요. GUVG는요, 듀레이션이 길어요. 스트립 채권이라고 쿠폰이 없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한 25년 정도 되고요. 장기채 금리가 1% 움직일 때 수익률이 25%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TLT는 듀레이션이 한 17년 정도 되고요. 이렇게 배당금도 조금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GUVG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금리 예측이 틀렸을 때는 손실 구간도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유념하시고 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1개월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GUVG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더 수익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긴 기간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금리가 이제 계속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GUVG가 TLT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장기간으로는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서 그래프가 너무 흐리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녹화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조금 그래프가 흐리게 보이는지 피드백 한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채권은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라서 포트폴리오에 쭉 넣고 가져가는 자산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기준금리를 하락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채를 매수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계속 올리고요. 또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리고 꾸준히 유지를 시키기도 하고 조금 일관적으로 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가 이 금리 정책은 연준에서 이제 사전에 예고를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이 하락 시기인지 아니면 상승 시기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장기 채권 롱 포지션 아니면 숏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숏 포지션이 부담될 때는 듀레이션이 짧은 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제 목돈을 이렇게 막 넣어서 수익을 좀 보고 나오고 싶은 막 충동이 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4월 7일 해방의 날, 트럼프 이제 관세 해방의 날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각 나라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 주식은 그 뒤로 36% 상승을 했고요. 중국도 31%, 또 우리나라가 거의 48%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금도 꽤 많이 상승을 해줬죠. 지금 이렇게 모든 자산이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는 맞는데 너무 큰 목돈을 한 번에 투기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시면서 위험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변동성 지수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이 변동성 지수가 이제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한번 올 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갑자기 위기가 와가지고
가지고 주식시장이 10% 폭락했다. 그러면은 이 VXX ETF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치솟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변동성을 해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의 포지션만 가져가지 마시고 주식을 매수하시되 뭐 이제 장기채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빅스 포지션도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자산 가격 추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금은 지금 이제 3,700불을 찍고 잠깐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서 있고요. 3,600불에서 3,700불까지 너무 급하게 올라줬기 때문에 잠깐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촬영일이 12일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11일에 촬영한 영상을 내일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찍는 영상은 이제 일요일에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기면은 이제 제가 어제 찍은 영상을 먼저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촬영한 영상에는 이제 금하고 국채에 들어가는 ETF 성과 비교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금 가격 한 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담아가셔도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레버리지를 조금 일으켜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3,600불과 3,700불의 수익률 차이가 클 거기 때문에 제가 구간으로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700불 이제 찍고 뭐 3,65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한 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쭉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이제 물가지표 PPI하고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PPI는 증가분이 마이너스로 발표가 되면서 금리가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해줬고요. 어제 CPI가 발표가 됐어요. CPI가 그렇게 낮게 발표가 된 건 아닌데, 같은 시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같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높게 발표가 된 거죠. 그런데 시장은 CPI에 반응하지 않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반응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더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물가보다는요, 고용 쪽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기가 쉬울 거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으로 반응을 한 거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다시 뾰족한 구간이 올 수가 있는데, 뾰족한 구간이 오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반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뾰족한 구간이 이제 물가 발표될 때 어제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다음 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또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혹시 비컷이나 하거나 그러면 금리가 순간 더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정리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CPI가 조금 낮게 나왔다면은 이 시장 금리가 조금 뾰족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는 이제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계속 포지션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은요, 미국 장기채를 매수할 타임은 아닌 거죠. 매수할 타임은요, 이제 이 시기에 4.4 이상일 때가 조금 매수할 타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제 뺄까를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음 주에 정말 혹시 이제 연준이 비컷 인하를 하고 파월마저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우리가 이 포지션을 쉽게 정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보면은요, 과거에 금리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3%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정답이다? 어떻게 하세요? 저도 뭐 딱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분할 매도식으로 분할 이제 정리식으로 대응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처럼요, 비컷 인하 이후에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너무 비슷하고요.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찜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추가로요, 주식 섹터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6월에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소개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이제 요교 로봇을 보고 앞으로는 정말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배달을 하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GPT를 이용해서 로봇을 하나 보여드렸고, 로봇 청소기도 이렇게 진화가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애인도 로봇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GPT-5 모델에 이제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조만간 정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게 로봇주의 이렇게 상승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고 난 뒤로 거의 올라서 지금 상장 이후에 한 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ETF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요번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AI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ETF를 출시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상품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이제 뭐 한 번에 큰 목돈을 놓지는 못하지만 적립식으로 조금씩 담아가기에는 로봇 ETF처럼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서 소개를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AI의 투자 단계를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눠서 분류를 했더라고요. 1단계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단계고요. 2단계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데에 이제 조금 더 구축이 많아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요,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뭐 짓네마네 이런 게 또 작년에 한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3단계가 뭐냐면 이 AI를요, 소프트웨어에 활용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그 소프트웨어를 익히는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AI한테 시키면 AI가 대신해주는 세상이 곧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단계에는요,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AI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바로 3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단계가 물론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활성화되기 전에 이 새로 나온 ETF의 적립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는 것도 시대에 발맞춰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전망은 이렇게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ETF가 팔란티어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ETF인데 매출도 늘고요. 기업 매출 성장률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타이거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4 플러스 ETF는 이제 팔란티어하고 애플로빈, 오라클, 피그마 이러한 이제 주요 소프트웨어 종목에 투자를 해주는 ETF인데요. 제가 이제 주로 3년 주식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피그마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차트가 이렇고요. 이것도 성장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조금 주식도 조금 밸류도 높고 많이 성숙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가 뭘까? 다음 단계는 이제 미국 AI 소프트웨어로 보는 거죠. 이 ETF는 이제 저도 매수를 할 예정이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로봇 ETF 이제 제가 매수를 좀 했는데 지금 수익이 그래도 꽤 괜찮은 상황입니다. 잠깐 이제 로봇하고 AI 얘기하느라고 조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가격이 상승 중이라서 목돈으로 한 번에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고가를 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이제 항상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위기는 평온할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그동안 발생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을 활용해 해지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의 방향성은 가격은 지금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제 멤버십 월배당 부티커 플러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